네, 안녕하십니까.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제109회 정기총회 개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묵도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 같이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네, 이어서 64회 이옥경 동문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10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활동에 제한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동문회 회장단을 비롯한 모든 동문들이 주님의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134년 전 이 땅에 정신여자 중고등학교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굳건한 믿음과 고결한 인격과 희성적 봉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박혜성 교장 선생님, 최경희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후배들을 지켜 주옵소서. 지난해를 돌아보면 더 헌신하고 더 섬겨야 했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체육관 증개축의 모든 과정을 친히 인도하셔서 꼭 필요한 체육관을 지을 수 있게 하시고 재정과 증개축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신여자 중고등학교는 하나님의 학교로 기독교 교육을 목표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는 주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여성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독 교사들이 임용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여, 박복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텐데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더하사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는 동문 회원들이 되어 2022년도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후에 모든 예배 마지막과 회무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63회 최혜영 동문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네, 이어서 박복의 목사님의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기 박복입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아마 윤금진 회장님 동기여서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아마 많이 익숙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영화 10개를 통해서도 이 장면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길러져서 왕자의 신분으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왕이 되기 위한 최고의 교육을 받은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고 나갔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지요. 가장 높은 신분에 있다가 가장 낮은 자리, 양을 치는 그 자리에 가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어졌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 오지에 가서 뭐 돼지를 치라 그러든지 소를 치라 그러든지 그것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개인적인 꿈이라든지 야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40년 동안 영적인 인큐베이터, 그 안에서 모세를 키우셨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다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들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고난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나를 건강하게, 더욱더 건강하게 키우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떼를 치던 모세가 어느 날 그 양떼를 몰고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또 율법을 받는 그런 산에, 거기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주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너무 신기해서 다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제가 이 하브르타를 하면서 이 구절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모세를 처음 만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고 신발을 벗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땅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신을 벗는 일이었습니다. 신을 왜 벗을까? 의아한 생각도 아마 드실 겁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신을 벗으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신을 신었다 벗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처음 시키신 일이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에서 이 신발은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옛 것들, 옛 관습들, 이런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더러움을 벗어내는 것, 그 다음에 옛 것들을 벗어내는 것, 옛 관습, 습관, 뭐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내는 것입니다. 또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룻기에서 보면 그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기 위해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그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이 권리를 행사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던집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신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써보신 이력서에 그 이자가 신을 나타내는 이자입니다. 신이자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라는 건 뭡니까? 신발의 역사. 내가 신을 신고 어디를 다녔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이력서에 보면 많은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지식을 쌓았는지, 학력을 쭉 다 적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낸다라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한국어 성경에는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My thoughts,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내 생각은 너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르다 하는 것과 아니다라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죠. 뱀이 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뱀을 다시 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디를 집었는지 아십니까? 모세가 그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뱀을 잡을 때는 무엇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보진 아마 못하셨을 텐데 그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꼬리를 잡았다가는 머리를 들어서 우리를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꼭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굴 그거 하시는 사람들도 그 왜 집게 같은 걸로 머리를 먼저 꼭 잡고서는 머리를 잡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잡으라 그러셨냐면 꼬리를 잡으라 그러십니다. 만약에 내 생각이 있다면 내가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모르시나 본데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이 아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이것이 먼저 앞서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못 갑니다. 계속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 일을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모세를 들어서 쓰시기는 하지만 내가 내려가서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도구일 뿐입니다. 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탕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자기의 상속분을 다 가지고 나가서 방탕하게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한심한 상황이 되자 아버지한테 돌아가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의 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건 뭐니까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신은 뭡니까? 대부분이 더럽습니다. 뭐 비싼 신발을 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묻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올 때 신고 다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을 벗을 때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2022년 새해 첫 설교로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또 오늘 109회 정기총회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총동문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충만하심,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정신여자 중고등학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개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제 10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3회 윤금진 회장님께서 총회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신동문 여러분,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는 듯 하다가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하여 동문회가 원래 계획했던 여러 대면 행사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갑고 고마운 일은 제76회 광복절을 기념하여 기독 여성으로서 독립운동의 업적과 민족 자존의 가치를 높이 세우신 공로를 인정받아 김필려 선생님이 건국 포장을 수여받으신 일입니다. 정신학교의 1회 졸업생이셨으며 또한 교장으로 오래 봉직하신 김필려 선생님의 건국 포장 수여는 정신동문은 물론 재학생들에게 보다 큰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정신학교의 위상을 다시 높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필래 기념사업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에는 기도 어머니회와 동문기도회가 잠시나마 대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5일에는 정신여중고 체육관 증개축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물론 멀지만 교육청 허가를 비롯한 여러 심의 절차를 거쳐 바야흐로 증개측을 향한 첫 발을 내디는 보고회인 셈이었습니다. 간단히 기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말 현재 약정된 체육관 증개측 기금 총액은 21억 5,299만 7,324원이며 관연도 약정액 및 신규 기부금 6억 1천만 원이 학교로 전달되어 이제까지 전달된 총액은 19억 9,530만 원입니다. 국내 및 해외에서
기꺼이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 회의 자료 34페이지, 33,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최근 고등학교 최성희 교장 선생님께서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신 이후에 다시 국내에서 기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이 맞이한 2022년 한 해 동문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4일 30대 총동문회 회장 윤금진. 이어서 서기 최혜영님, 죄송합니다. 이어서 서기 최혜영님이 108회 총동문회 총회회의록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108회 총동문회 회의록입니다. 세부사항은 총회 자료집 4에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는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8회 총동문회는 2021년 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62회 유미라 회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총회사를 했습니다. 학교 소식으로 정신여자중학교 박혜성 교장이 소무용실, 성경교실, 수련실, 상담실을 개선 중이며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문과 소방시설을 개선했으며 동문들의 후원에 감사하며 체육관 개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했습니다. 정신여자고등학교 최성희 교장은 정신여고의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지정, 융합수업주간 운영, 성경과와 역사과가 연합해 만든 기독교 성지 랜선 투어, 정신 130년사 학원 출간, 공간 재구조사업 공모에서의 당선, 김마리아 선생을 비롯한 정신의 독립운동과 소개 스마트 앱을 학생과 함께 개발, 우수한 대학 진학 성과 등을 발표했습니다. 62회 박현희 수석 부회장의 사업보고와 홍명기 감사의 감사보고 후 62회 유미라 회장의 정신동문회 및 장학회의 수입, 지출 내역 보고가 63회 최혜영의 동의와 67회 김숙향의 제청,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체육관 모금 현황은 총 약정 금액 19억 1,527만 2,699원에서 학교로 송금된 금액이 13억 8,530만 원, 체육관 기부금 통장 잔액이 1억 3,539만 4,504원이며 단체 9팀을 포함한 약정자 904명 중 이미 761명, 단체 9팀이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안건토의에서 동문장학회 정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정관을 운영 규정이라 하고 이사회, 이사장, 이사를 위원회, 위원장, 위원으로 바꿨습니다. 장학기금의 목적 및 수혜 대상 충실화를 위해 1조 목적, 4조 사업, 5조 장학금 수혜자를 변경했습니다. 정신여중고 총동문회 감사가 장학회 감사를 겸하고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와 권한의 위임을 변경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정신 총동문회 회칙 제4조 사업 3항에 장학사업을 포함하고 제12조 감사의 임기를 개정했습니다. 62회 박상숙의 동의, 윤옥교의 제청, 참석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정신총동문회 회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63회 최혜영의 추천과 62회 박현희의 동의, 63회 정지선의 제청으로 63회 윤금진이 제30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감사는 후보로 추천된 63회 박윤경과 64회 장현자가 63회 권수연의 동의와
63회 정지선, 64회 유은숙의 제청으로 이의가 없어 선출되었습니다. 정신동문장학회 당연직 위원으로 62회 유미라, 63회 윤금진, 64회 유은숙, 유임위원으로 53회 이영주, 56회 신난식, 58회 이송주, 60회 김순희, 60회 황은숙, 61회 박희경, 62회 이현주, 63회 손혜경, 67회 김숙향, 제2위원으로 59회 문영보, 신임위원으로 62회 석정아, 65회 석정아, 66회 이옥주를 인준해 줄 것을 요청했고 57회 송동수, 63회 권수현의 동의와 63회 최혜영의 제청으로 이의가 없어 통과되었습니다. 62회 유미라 회장의 퇴임사와 63회 윤금진 회장의 취임사 후 신임 윤금진 회장이 전임 유미라 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했습니다. 2021년에는 63회 최경희, 64회 유은숙, 65회 석정아가 수석 부회장으로 수고할 예정이며 부회장은 모두 21명으로 총무와 서기, 회계를 분담해 맡기로 했습니다. 2021년 예산은 2월금 6,1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2,900만 원의 수입 예산과 행사 사업비 3,650만 원, 모교 지원비 1,750만 원, 경상비 1,870만 원, 예비비 5,662만 원으로 총 1억 2,932만 원의 지출 예산을 63회 손혜경의 동의와 63회 최혜영, 64회 유은숙의 제청과 이의 없음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정신여중고 체육관 개축 기금 조성, 국내외 정신 네트워크 활성화, 모교 교육활동 지원, 김마리아 기념사업회 지원, 동문 동아리 활성화의 사업 계획안이 63회 권수연, 손혜경의 동의와 63회 정지선, 최혜영의 제청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동문회지와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기 대표가 받아 동기들에게 전달해달라 했고 3만 원의 연회비와 30만 원의 평생회비 납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필례 기념사업회에서 김필례 선생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했으며 신청 자료도 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63회 윤금진 신인 회장의 폐해 선언으로 제108회 정기총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08회 회의록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여기를 다 꺼놓으셔서 이의가 있으신 분이 말씀 못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이의가 있으신 분은 본인의 그 마이크를 켜시고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동의와 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박윤경 동문 동의하셨고요. 한 분을 못 들었는데. 최미경입니다. 네, 최미경 동문은 동의하셨습니다. 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청합니다. 예, 권수연 동무님 제청하셨습니다. 그럼 전원 찬성하십니까? 네. 다음은 학교 소식을 중학교 교장 선생이신 박혜성 선생님과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최성희 선생님이 이어서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여중 교장 박혜성입니다. 제 109회 동문회 총회에 동문회 한 사람으로 또 정신여중의 교장으로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문회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동문 여러분께서 늘 뒤에서 학교를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간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학사 운영을 하고 싶지만 등교 일정과 인원이 수시로 바뀌고 또 이에 따라 학사 일정도 번번이 수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 중에서도 학생들에게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저와 모든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동시에 1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5개 학급이 자가격리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여 학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모든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첫 해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지난해에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전면 운영하여 등교 수업 못지않은 학습의 성과를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등교 일수의 부족과 또 방역 수칙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나눔과 섬김 수련회를 2, 3학년 2개 학년에 걸쳐 모두 시행함으로써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나눔과 섬김의 소중한 가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온라인 드리머 페스티벌, 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걷기 대회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학을 이용해서 교무실과 행정실, 또 과학실, 보건실 등을 리모델링하고 소규모 분반 교실을 마련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교실에 노후한 전자칠판을 전면 교체하여 신학년도에는 보다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3학년 학생들은 과학고, 외고 등 특목고에 14명, 예고에 10명이 합격하였으며 많은 학생들이 정신여고를 선호해서 아직 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올해도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정신여고로 진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육관 개축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엄격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설계 업체가 현재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기존 체육관을 철거하고 새 체육관 건축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육관 건립을 위해 보여주신 동문 여러분들의 뜨거운 모교 사랑에 감사드리며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변함없는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여고 교장 최성희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 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오늘 109회 동문회 총회가 정기총회가 있다 그러니까 참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분기별로 학교 소식은 동문회 홈페이지에 저희가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PPT로 만들어 봤고요. 이거를 한번 그냥 학교가 어떤 일들을 연간 동안 했는지 한번 보시라고 PPT를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올려져 있습니다. 예, 저희 학교 색깔이 보라색이라서 저희도 보라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면 3월에서 5월 예배와 미랄 수련회 그리고 융합수업 주간 구글 자율 직무 연수 그리고 동창회에서 스승의 날 다과를 주신 것들을 조금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미랄 수련회도 교실에서 1일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무연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앙부흥회 진행했습니다.
제가 연간 그 학사 운영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건 예정된 학사 운영을 일정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저희 학교가 추구하는 그 신앙을 흘려보내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충실히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서 8월 그 보고에서는 세례하고 입교 예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숫자는 7명이고 입교한 학생 1명이었습니다. 적은 숫자였지만 세례자 어머님이 편지를 낭독해 주시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문들이 오셔서 전공 탐색의 날이라든가 멘토링의 날이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축제 예랑제가 행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회 친구들이 온라인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동아리 부스를 운영하고 싶다. 그다음 블렌디드 방식으로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했었고 시중에 매스컴에서 하는 복면가왕 그 대회를 했었는데 아주 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그 수상자들이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신앙 캠프 교목실에서 추진하던 그리고 동문회 입회 예배 356명의 고3 학생들이 입회 예배를 드렸고 윤금진 회장님과 최현신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유은숙 동무님의 기도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활동이 없다라고 해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한마음 운동회를 물론 담임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아시아 선수촌 공원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이용해서 반별로 진행하는 한마음 운동회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과 12월에는 학부모 초청 학술 강연회 이거는 끝나고 하는 행사였고요. 인문계하고 자연계 나누어서 2번 진행했고 그리고 희망 직업인의 만남 그리고 생태교육 텃밭하고 블로그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미술 전시회에 여기 사진에도 보면 있지만 졸업생 중에 김경선, 문성경 학생 참여해줘서 재학생과 같이 복도와 연결복도에서 미술전을 가졌습니다. 미술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53회 노래선교단이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해서 그 친구들을 위한 음원을 USB로 제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신포럼, 청소년 포럼 5회하고 6회, 5회는 황미숙 76회 동문이 수고를 해줬고 그리고 6회는 65회 정혜주 동무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작년에 보고드렸던 정신독립운동가 앱을 반응형으로다가 공간 구축해서 다시 구축을 해봤고요. 그리고 하늘꿈학교 여기는 61회 임양자 동무님이 교장선생님인 탈북 학교인데 이 학교하고의 교류를 5월, 7월, 10월, 12월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토탈 한 5억 정도 넘는 지원을 받아서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미디어실이라든가 전자칠판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학교도 지금 공사 중이지만 저희도 교무실 리모델링부터 시작을 해서 겨울방학 동안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금하실 그 체육관 소식 아까 중학교 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공모 당선작 설계 중이고 6월 말 정도면 설계를 마무리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일정은 2024년 1월 정도에는 준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러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교장으로 재임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신학교는 하나님이 그 영적인 주인으로 일하시는 학교이고 저희는 그 심부름꾼으로 아까 목사님도 설교를 해주셨지만 제 발에 있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일했고요. 그리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그 기도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모든 학교 일정에 동무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움직이기가 어려운 학교인 거를 아주 절감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셨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학교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려고 애쓰시는 국내외 여러 동무님들의 그런 기도와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격려로 지금까지 정신여중고가 정말 잘 운영되어 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 교직원들의 헌신도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2021년도 총동문회 사업 보고를 총무인 김정선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도 코로나 약제로 대면 행사는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세부 사업 활동 내용은 총회 자료집 9페이지부터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사진 자료를 통하여 사업 활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진 1번. 3월 회장단은 주님의 교회 김화수 목사님과 정신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찾아뵈었습니다. 김 목사님께는 체육관 기금 지원에 감사드렸고 교장 선생님들과는 학교와 동문회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진 2번. 2021년에는 총 6회의 정기 운영회와 1회의 임시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부분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개최되었으며 11월 22일 제6차 회의는 대면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2020년에 대면 행사가 전혀 열릴 수 없었던 것에 비해서 2021년에는 기도어머니회가 첫 대면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2021년 수고해 주신 기도어머니회 멤버입니다. 다음은 5월 14일 스승의 날 다과 행사를 개최하고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에는 동문 기도회도 대면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8월에는 고 김필래 선생님께서 건국 포상을 수여받으셨습니다. 마지막 10월 19일 제134주년 개교 기념 예배 시 제27회 자랑스러운 정신인 표창 및 근속 교사 격려 지원이 있었습니다. 제27회 자랑스러운 정신인은 57회 김보희, 65회 정혜주 동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총동문회 및 장학회 결산 보고를 회계 정지선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회계 자료는 우리 이정은 사무국장께서 수고해 주신 자료입니다. 우선 2021년 총 수입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823만 1,663원입니다. 수입 내역은 평생회비 및 연회비, 임원회비, 후원금,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공문회지, 목적기금,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 총 지출은 4,018만 5,24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행사 및 사업비, 모교 지원비,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리고 경상비, 목적기금, 예비비 이렇게 큰 항목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결산보고 경상비 통장이 자료가 있는데 자료 안 띄워주시나요? 그래서 일단 전년도 2월금이 22,580원이었고요. 2021년 수입금과 지출금을 합쳐서 총 남은 2월 금액이 제일 하단에 우측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차기 연도 2월금이 69,003원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결산 보고 외에 이번에는 22페이지에 정신동문 장학회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 2월금이 5,846만 6,575원이고요. 2021년도 수입금이 3,731만 2,36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지출금이 3,889만 842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입금에 기부해 주신 여러 동문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차기 2월금이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우측에 5,688만 8,593원으로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1년 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총 동문회와 장학회 결산 보고에 대해서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자세히 보실 시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자료를 좀 미리 붙여드렸기 때문에 검토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동의와 제청 바랍니다. 지금 이성현 선생님께서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고 동의와 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네, 석정아 수석 부회장님이 제청하셨습니다. 그럼 전원 찬성하시는 걸로 알아도 될까요? 네. 찬성합니다. 네. 이어서 감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인 박윤경이 보고하겠습니다. 네, 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원 장부 세입 세출 영수증 지급 통장을 감사한 결과 착오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2022년 1월 7일 감사 박윤경. 네, 마칩니다. 네. 이어서 안건 토의가 있겠습니다. 예, 안건 토의 이번에는 작년도에 기본적인 회칙이나 동문회 회칙 운영 규정들을 변경했기 때문에 회칙이나 운영 규정의 변경은 없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총무회 회장 선출입니다. 제31대 총동문회장은 64기에서 맡게 됩니다. 64기 동문 중에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64기 유은수 금서고 64기 유은숙을 회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64기 이옥경 동문이 이우은숙 동문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합니다. 제청을 어느 분이 하셨어요? 민병원. 민병원 동문이 제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 대면이 아니라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유은숙 64기 동문입니다. 그러면 동의와 제청이 끝났고 여러분 전원 찬성하십니까? 네, 찬성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총회 그 회의록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2021년도에 그 임기 2년의 감사가 박윤경 63회와 장현자 64회 동문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임기라서 올해까지인데 이 중에서 장현자 감사가 2021년 업무를 달성하고 2022년부터는 수석 부회장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그 감사를 새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윤경 감사님은 유임이시고 올해까지 역할을 하실 것이고 새로이 그 감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를 추천합니다. 예, 그 저희가 새로 후임 감사로는 최명수 그 후보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제청도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제청입니다. 예, 그러면 새로운 그 최명수 감사께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잘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지금 의견이 자녀 임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회칙을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만 임명된 날로부터 저는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동문장학회 위원 인준입니다.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정신동문장학회에서 위원이 결정되었고 이것은 총동창회 그 인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연한 위원은 전임 회장, 현 회장, 다음 회장에서 유임금진, 유은숙, 석정아 그리고 위원으로는 이영주, 신난식, 이성죽, 문영보, 김순희, 박희경, 현주, 손혜경, 이옥주, 김숙훈 동의이고요. 새로 그 신임위원으로는 이종교, 김안나 두 분이 그 동문장학회에서는 결정이 되었고 그 총회에 인준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듯이 이종교 동문은 60회시고 꾸준히 저희 장학금을 주시는 분이고요. 새로 이제 후배기에서 65기에서 김안나 동문이 새로 저희가 선출을 했습니다. 다 인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제청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임 동문회장이 퇴임사를 하시고 그다음 퇴임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정신동문 여러분, 1년 전에 미약한 제가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후원 덕분으로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을 맡는 안영강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대가나 결실도 없이 1년이 지났고요. 그런 속에서도 나름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시에도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상황은 매우 위중하였지만 백신 접종과 국민 집단 면역 형성 등을 통한 안정화를 기대하면서 동문회의 활기찬 주요 활동에 여러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지속적으로 부침을 반복하면서 예정되었던 동문회 행사의 정상적인 진행은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차선책으로 온라인으로 운영회를 개최하고 화상회의를 통한 자랑스러운 정신인 추천위원회와 장학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나마 대면으로 기도 어머니회가 처음 진행되었을 때
그리고 동문 기도회가 열렸을 때 다시 바자회나 동문예술제도 꿈꿔보았습니다만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체육관 증개축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3년 말까지 완공되고 2024년 준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기꺼이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체육관 준건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필래 선생님의 건국 포장 수여, 김마리아 선생님을 기리는 공연, 개교 기념식과 자랑스러운 정신인 상 수여 등 뜻깊은 행사를 마주하면서 정신 동문으로서의 강한 자부심과 134주년을 이어온 정신의 얼을 다시 한번 느끼고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긍심을 후배들에게도 잘 전달해야겠다는 사명감 또한 커졌습니다. 지난 2021년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아쉽고 회한이 남는 한 해였습니다. 취임 시 말씀드렸던 동문들과의 만남을 회복하고 확대하려던 계획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해준 회장단과 63기 동기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송구하게도 이러한 숙제를 후임 회장님께 바톤을 넘기면서 아무쪼록 2022년 새로운 회장의 임기 중에는 더욱 많은 동문이 정신이라는 공통점으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에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2022년 1월 24일 제30대 총동문회장 윤금진. 이어서 신임 회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여고 64기 유은숙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당시에 갑자기 입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64기는 입학 시험을 치르지 않고 추첨에 의해서 정신여고에 입학한 첫 번째 학생들입니다. 지금이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입시 제도이지만 그때만 해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저희는 조금 불편한 심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64기 중에 한 명인 제가 이 역사 깊고 전통이 있는 우리 정신여고의 총동문회장이라는 중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감히 이 중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자랑스러운 제 모교의 동문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총회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 선 후배님들께서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힘도 실어 주셔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예상치도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전임 동문회장님들이 동문회를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올해도 나아지리라는 보장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가 종식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모교와 선후배, 동문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총동문회장으로 수고해 주신 윤금진 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올해 저와 함께 수고해 줄 우리 64기 동기 임원들과 신임 세 분의 수석 부회장님들 그리고 여러 임원님들께 지금을 수락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2022년 총동문회를 위해서
저와 더불어 혼신을 다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2020년에 시작된 체육관 개축 계획이 여러 선후배 동문 회원님들의 관심과 후원 덕분으로 방금 전에 교장 선생님과 전임 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4년 1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올해는 그 체육관 건립 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저희 동문회에서 힘을 다해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지난 2년간 만나지 못하고 계속 미뤄왔던 임원 수련회나 바자회, 총동문 예술제, 홈커밍데이 등과 같은 만남회장이 많이 개최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더 많은 소식들이 업로드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선배님들이 이루어 놓으신 업적과 훌륭하신 본보기가 우리 후배로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그 돕는 가교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여러 동문 여러분, 다시 한번 올해 우리 정신여고의 총동문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임, 취임 두 회장님께 동문회에서 감사와 격려를 담아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그 증정식이겠습니다. 감사패 먼저. 감사할까요? 네. 감사패 제30대 총동문회장 윤금진 선배님은 총동문회 회장으로서 동문회와 모교 발전에 헌신하셨으므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1월 24일 정신여자 중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유은숙. 수고하십시오. 네. 마스크 잠깐 벗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임원진 소고. 이어서 2022년 새롭게 탄생한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 정신총동문회 임원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장은 저 64기 유은숙입니다. 부회장으로는 64기 장현자 동문, 65기 석정아, 66기 이옥주 동문이 맡아 수고해 주기로 하셨고, 후원 부회장으로는 64기 광미영을 비롯한 33명의 동문이 수고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 외에 총무로는 64기 이옥경과 67기 김숙향 동문이, 서기로는 64기 김영란과 신중원 동문이 맡아 수고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기대표 회장님으로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총회지 28쪽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대표 회장님, 그리고 여러 해외 지부 동문 회장님과 총동문회 자문위원회 명단은 총회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정신총동문회 예산안에 대해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 수입 예산액은 1억 306만 9,003원으로 전년도 2월금 4,906만 9,003원과 올해 수입 예상액 5,400만 원입니다. 올해 수입 상세 내역으로는 평생회비와 연회비 600만 원, 임원회비 1,900만 원, 각종 후원 예상금으로 1,000만 원, 바자회 수익금으로 1,200만 원, 동문예술제 수익금으로 500만 원, 총회 수익금으로 100만 원, 이자 100만 원으로 예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 예산으로는 각종 행사 및 사업비로 2,310만 원, 또 중고 지원금을 포함한 스승의 날 행사비, 근속 교사 포상비, 중고 특별활동 지원 및 동문회 입회 선물 구입비 등의 모교 지원비로 1,350만 원, 홈페이지 관리나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명목으로 1,840만 원, 이외에 예비비 4,806만 9,003원을 포함하여 2022년도 총 지출액은 1억 306만 9,003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동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제청 부탁드립니다. 정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정신총동문회 사업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주요 방향은 첫째, 정신학교 체육관 건립 기금 조성을 마무리하고, 둘째, 모교 교육활동 지원을 적극하겠으며, 셋째, 김마리아 기념사업회와 김필래 기념사업회를 지원하고, 넷째로 대면 활동이 재개될 것을 대비하여 각종 동문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무부, 선교부, 재정부, 홍보부, 선교부의 5개 부서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 내용은 총회지 30쪽과 3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동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청 부탁드립니다. 제청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대 김진모 회장님께서 동문회 회의로 총회를 위해서 두유와 프로틴바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애석하게도 비대면으로 열리는 관계상 일부는 동문회에서 소진하고 나머지는 학교로 보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동문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좌번호는 총회지 뒷면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교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줌회의 관계상 교과는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사신 분이야. 저기
네, 이것으로서 제109회 정기총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